앞서 저희가 우리 취재기자 리포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네요. 이런 부분들, 전월세 전환율도 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재료다 이런 어떤 뭐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얘기들을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계속해서 집값 하락세는 이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9주 연속 하락을 그렇죠. 했고요. 하락하는 지역도 강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이제 강남발 하락세가 물결처럼 이제 확대되는 국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원래 강남이 다른 시장과는 달리 투자 수요 성격이 강하고 그렇죠.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먼저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서울 아파트 재건축 시가총액이 지난해 10월에 대비해서 뭐 3조 5천억 원이 빠졌다.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라고 보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강남 지역이 단기간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많이 오르니까 글쎄요.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단순한 진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것, 이 팩트 하나하고 또 하나의 팩트가 중요한 지금 부동산의 팩트가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일단은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수요가 준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수요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러 가지 뭐 공시지가 상승, 뭐 공시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뭐 대출 규제, 그리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 신호, 금리 인상 가능성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조정 기대 심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아, 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집단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룹 띵크를 한다는 건데 뭐를요? 생각이 다 같다는 거예요. 아, 이 무리짓기나 이 군집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 전달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또 집이 하나의 투자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수요자들이 때를 지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과 3개월 전에 뭐 시장이 비성적 과열 양상을 빚다가 지금은 완전히 냉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부침이 심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어떤 달라진 시장의 변화 이것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실제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1월 들어서 어제까지 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하루 평균 50건입니다. 네. 지난 12월에 74건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그러네요. 지난해 1월에 월 평균이 320건 정도가 됐거든요. 그때에 비하면은 뭐 15% 선이다. 한마디로 뭐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 거래가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이유는 한마디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집을 살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움직이려면은 두 가지가 아마 전제가 돼야 될 겁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그렇죠. 부각이 예.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그런 신호. 그게 있어야 아마 수요자들이 조금 행동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은 확실히 집값이 좀 더 떨어질 것이라 예. 하는 그런 기대들이 시장 참여자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집단적으로 글쎄.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주택 시장의 어떤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어디
기사를 하나 보니까 어떤 뭐저 설문조사 보고서입니다. 그것도 전문가들 집단을 설문조사한 내용이던데 올해는 부진할 건데 내년에는 반등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그 설문조사 내용의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여기에 우리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통계가요.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중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설문조사가. 네네.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인 KDI에서 이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년 뒤에 과연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할 것이냐 여기에 상승할 거라는 분들보다 더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통계가. 예. 예, 근데 작년 9월에서는 그때 조사할 때는 하락보다 상승이 많았는데 예. 지금 3개월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게 음. 최근에 그 나온 통계인 것 같고요, 설문조사인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주택시장 전망에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뭐 건설산업연구원이라든지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에 전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집값을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은 소폭 상승으로 내다봤단 말이에요, 그죠? 아. 그게 이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KDI 이 조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지금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으니까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습들이 어떻게 투영돼서 설문 조사로 나왔다, 글쎄. 설문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심리적인 측면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심리 변수가 최근 들어서 글쎄.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비펀더멘탈적 요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집단 사고가 예. 결국 심리하고 서로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고 또 그렇죠.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또 이렇게 너도 나도 이렇게 굉장히 그 시장으로 이렇게 몰리는 뭐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러게요. 주택 시장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식 시장처럼 예.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참 근데 그만큼 이제 이렇게 집단 사고가 횡행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명확한 게 별로 안 보이고 불안하다,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위원님 마지막 질문은 전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세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하향 안정 이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뭐 전세가 뭐 올해에도 뭐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뭐 작년보다 적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또 거래가 이렇게 절벽이 오면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외환 위기 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훨씬 시장에 어떤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올해 전세 시장은 뭐 대체적으로 뭐 안정 국면 이 정도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전세가율 하락세도 그렇고 전월세 전환율도 그렇고 계속해서 조금 더 이 임대 시장은 계속해서 좀 하향세가 당분간은 더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알겠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그렇죠, 뭐 갭투자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양면이 딱 다 있죠, 그죠?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